인생을 바꾸려면 삼간을 바꾸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관이요, 관. 삼간. 간. 시간, 공간, 인간.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시간을 바꾸든가, 네. 아니면 내가 주로 지내는 공간을 바꾸든가, 네. 아니면 내가 주로 만나는 인간을 바꾸든가. 안녕하십니까. 모시모시. 모시모시.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모시모시. 안녕하십니까. 모시모시.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오사카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지금 2024년 4월 14일 짜장면 네. 먹는 날인데 오늘 짜장면 안 먹었네. 그래요? 네. 난 오늘 스시 먹었지. 우리 김 작가님은 교토. 예, 오사카. 일본 여행 중입니다. 지금. 네. 일본어 어인일로 가신 거죠? 이게 참 인생이 재밌는 게, 원래, 대학원 동기들 모임에서, 네.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여행을 이제 막 많이 다니니까, 작년에 내가 이제 규슈 여행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장영업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평소에는 시간이 안 나는데 그나마 총선 때 하루 이렇게 나고, 그리고 조금 뭐 며칠 휴가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다 같이 규슈를 가기로 했거든. 네. 근데 친구들이 다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규슈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날짜는 총선 날짜로 잡아놨는데 휴가는 일단 그때로 맞춰놨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혼자서 근데 그러면 나는 혼자 굳이 규슈를 다시 갈 필요 없고 어디 갈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봄이면은 교토 벚꽃놀이 하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살짝 늦었어요. 4월 초순에 왔어야 되는데 둘째 주에 와서 벚꽃놀이 하기에는, 근데 일본에서는 벚꽃놀이를 오하나미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하나미? 오하나미. 하나가 오하나미. 꽃이고 네. 미가 본다라는 뜻이에요. 미루, 네. 보다. 그래서 오하나미인데 갔더니 저기 금각사, 은각사, 그래도 벚꽃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철학의 길도 걸으면서 벚꽃 구경은 잘 하고 이제 넘어왔고요. 교토에서 나라로 가서 나라에서 나라공원 가서 사슴들한테 사슴 셈배 바치고 또 도다이지하고 이렇게 좀 구경하다가 와카야마라는 곳이 있어요. 와카야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게 오사카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 와카야마에 제가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러 와카야마에서도 또 기차 타고 조금 한 10몇 분 더 들어가는 가이난이라고 하는 해남역, 한자로는 해남, 바다 해자, 남쪽 남자 쓰는데 가이난역에 어제 갔다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너무 작은 마을이라 가지고 가서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네. 친구랑 약속까지는 한 3시간 정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 바닷가인데 바닷가까지 한번 가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는데 보니까 그 역 안에 관광 안내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일본 말로 렌타루 사이쿠루 이렇게 적혀 있어. 사이쿠루면은 사이클. 근데 자전거를 그냥 여기는 쓰는 사이클이라고 그래.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영어로도 렌터 바이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써놓아도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영어로는 절대 혼용해서 표기를 하지 않아. 그나마 하여튼 히라나가를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게 다행인데,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빌렸는데 3시간에 우리 돈으로 4,000원? 그러니까 500엔이니까 4,500원 정도 하겠구나. 근데 내 인생 처음으로 전기 바이크를 타본 거예요. 전기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봤거든? 네. 근데 이번에 타보니까 되게 좋대? 부장님 타보신 적 있어요? 저도 타본 적은 없는데, 아마 그게 이제 평지에서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가고, 언덕길이 나오면 그때 전기를 쓰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기도 한데, 나는 이거 딱 타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왜 자전거를 탈 때 항상 힘은 언제 주냐면은 정지에 있다가 출발할 때 힘 주잖아요. 그렇죠. 페달을 누를 때, 속도를 네네. 붙이기 직전에. 네. 근데 이거는, 이 전기 바이크는 첫 페달을 슬쩍만 누르면은 붕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엄청 편해. 이거를 처음에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세상에 이거 되게 세상 편하네. 사람이 되게 금세 게을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언덕에서 네. 그냥 호깃길 술술술 그냥 올라가.
보통은 언덕길에서 당연히 내가 서서 이렇게 좀 막 페달 밟아 눌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평지처럼 해도 얘 도움으로 모터의 도움으로 쭉쭉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전기 자전거가 뭐 지금은 뭐 물론 저는 탈 필요 없지만 나이 좀 더 들어서는 이거 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룻밤 1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지금은 이제 오사카로 넘어왔는데 왜냐하면 제가 모레 화요일 날 한국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여행 좀 짧으시네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부터 또 강의가 잡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은 일본은 근데 좋은 게 짧아도 아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날 오자마자 그래도 바로 놀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1시간 반 2시간에 도착하고 막 그래서 왔다 갔다 뭐 짧고 해서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가 내일은 저기 이 USJ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가거든. 또 이렇게 테마파크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사카로 와 있는데 이번 여행하면서 좀 이렇게 재미난 이걸 조금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어제 그 가이난 공원에서 이제 그 자전거 타고 해변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를 달리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네. 바닷가에 이제 일본 젊은이들 서핑 되게 좋아하니까 갑자기 1995년도 내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본 일본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95년이면 좀 오래전이지. 3M 다니실 때인가요? 3M 다니고 때려치고 나와서 통역대학원 입학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해 겨울방학 때 입학 전에 이제 그 호주 대사관에서 실시한 영어 경시대회 나가서 1등 했는데 그 경품이 호주 왕복 항공권이었어. 그런 것까지 공짜로 사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그 경시대회도 하여튼 너무 웃겨.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는데 하여튼 운 좋게 만점 받아가지고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영어는 진짜 잘했던 것 같아. 그러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95년도에 호주에 갔는데 그때 골드코스트를 호주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 부장님? 저는 한 달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골드코스트, 그러니까 북쪽의 브리즈번 쪽은 못 가봤고요. 시드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돌아서 애들레이드하고 애들레이드를 가셨구나. 태스메니아에 갔었어요. 근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일정이면 왜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케언즈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놀러만 간 게 아니고요. 일도 좀 섞어서 가가지고 그래서 일정이 좀 하여튼 제가 95년도에 갔을 때 그 골드코스트는 별명이 서퍼스 파라다이스. 말 그대로 서퍼들의 천국이었는데 그때 내가 95년도에 이 골드코스트 가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 모든 부동산이 다 일본 애들이 다 점령을 다 사들인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왜 그 일본이 막 미국의 그 마나탄에 막 그 록펠러 센터 막 이런 거 사들이고 막 했을 때 있잖아요. 네. N의 어떤 이걸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 시절에 그 골드코스트에서 서핑하는 그 구릿빛 그 피부를 막 자랑하는 그 일본 젊은이들이 있었거든, 서퍼들. 그 친구들은 약간 나 같은 한국인을 보면 그런 상대를 안 했어요. 걔들은 약간 자기 자신들을 그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때는 약간 그랬어요. 얘들이 자기네는 약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어떤 반열이고 아시아의 일부라고는 자기네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사실 95년대는 중국 사람은 전혀 없었고 아예 한 명도 볼 수가 없는 시대였고 그나마 주로 일본인들이 주름 잡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막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어떤 그 상황이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2011년으로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 넘어가면은 제가 드라마국에서 이제 드라마 한 편 만들고 나서 휴가를 얻어서 제가 인도 여행을 한 달 정도 배낭여행 간 적이 있어요. 2011년에. 그때 가서 내가 또 뭘 느꼈냐면 바라나시에서 약간 일본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골드코스트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는 좀 달라. 골드코스트에서 95년에 봤던 친구들은 되게 럭셔리한 막 서퍼들이었는데 여기는 그 인도 왜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인도화된 애들 있잖아. 왜 약간 히피처럼. 막 수염 기르고 막 그렇게 하고 사는데 마침 이제 그 일본인 어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야, 일본인 젊은 친구들은 되게 바라나시에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걔들 다 프리타족이라고. 정규직을 하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프리랜서 같은 일 같은 거 하는데 6개월을 일본에서 일을 하면 최저 시급만 받아도 거기서 번 돈으로 6개월 정도 인도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약간 좀 이렇게 마치 그 꼰대들이 이렇게 이 20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요즘 일본의 젊은 요즘 애들은 것들은 예. 근성이 없어서 큰일이다. 대기업에 가가지고 우리 때처럼 막 그 밑에서부터 왜 그 심화 과장 이런 만화에 보면 왜 세계를 밑에서부터 빡빡 길잖아요. 막 그 그래서, 영업 뛰면서 막 그렇죠. 그 저기 어떻게든 그 상대 회사에 가서 접대하고 막 요즘 애들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한다. 대륙으로 한번 그냥 가보고 그런 거. 그렇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애들은 진취적으로. 그냥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가지고 6개월 동안 인도 와가지고 그냥 쓰고 그러고 간다. 그러니까 자 이제 95년에서 2011년 사이 11년이 되도록 살짝 뭔가 좀 변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작년에 쿠바도 갔고 뉴욕에도 갔고 그리고 그 올랜도 디즈니월드도 가보고 이걸 유럽도 다 가봤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네. 갑자기 문득 어제 내가 가이난 그 해변에서 문득 깨달은 거야. 일본 애들이 없어 이제는. 뭔지 알겠어요? 해외에 없어. 일본인 여행자를 내가 못 본 거야, 몇 명. 그러네요. 이게 확 바뀐 거야. 그리고 그 일본인들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중국인들이 이제 패키지 여행자들, 중국인 단체 여행자들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다시 깨달은 게, 이게 한 20년, 30년 사이 동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약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얘들은 이제는 해외여행은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조그만 해안가 마을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느꼈었어요. 그 일본인 친구 어제 집에서, 그러니까 현지인 집에서 이렇게 묵으셨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 저 사진 보내주셔서 집을 봤는데, 판잣집이더라고요. 이게요, 그 판잣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조 건축인데, 네. 절이에요, 절. 절? 절에 살아요? 절이고, 그러니까 절이 그분들 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절이 우리하고 다른 게, 일본 절은 그 스님들이 그냥 결혼하고 자신 낳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그 자식이 그냥 그 승려라는 직업을 이어가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냥 진짜 절이 집이 돼버린. 절이 그냥 집이 돼버렸고, 근데 여전히 절처럼 약간 기능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드님은 학교에서 그냥 화학 가르치는 화학 교사로 평생을 사셨고, 그 부인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2010년에 연출한 글로리아라는 주말 연속극의 애시청자였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시청자를 맞아요. 시청자 지인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글로리아라는 주말 연속극이 그때 주인공이 배두나였는데 배두나 씨가 글로리아 출연하기 바로 전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공기 인형이라는 영화에 주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글로리아라는 50부작 주말 연속극을 일본에서 방영을 한 거예요. 배두나가 이제 일본에서 이 인지도가 높은 배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일본에서 글로리아를 보다가 글로리아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게 돼서 한국에 와서 어디를 이분들이 오셨냐면 그 글로리아의 남자 주인공 중에 이제 서지석 씨가 있었는데 이 서지석 씨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이분들이 구경 온 거예요. 그날 내가 지금도 기억나. 2012년인가 막 그랬을 거야. 2012년인가 13년에 제가 결혼식장에 이렇게 딸이랑 같이 가서 서지석 결혼식 갔다가 이제 뭐 다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봤더니 결혼식장 그 바깥에서 건물 밖에서 창밖에서 이렇게 일본인 한 60대 아주머니들이 한 세 분이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딱 느낌에 글로리아 팬들인가 보다. 근데 난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까지 이걸 알고 왔는지. 마침 그때 제가 이제 막 한참 일본어 공부에 재미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라서 가서 말을 좀 걸었지.
그러다가 친해진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친해져가지고 이분들이 매년 한 번씩 한국에 오세요. 야, 팬들이 1년에, 굉장히 일편단심이네.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고 와서 이를테면 한국 드라마들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겨울 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에 간다던가 아니면 호텔리어를 촬영한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던가 막 그러시는 분들인데 진짜로 만나보면 너무 귀여우세요, 이분들. 하여튼 되게 친구들끼리 그 세 분이서 너무 재미나게 살고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신문에 이렇게 칼럼 한 편 이렇게 잘못 썼다가 막 욕을 먹고 막 좀 이렇게 칩거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절에 이분들이 저를 되게 걱정하셔가지고 그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제 문을 닫고 아무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그냥 블로그에 아무 글도 안 올리고 그냥 칩거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한테 이렇게 따로 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네. 블로그에 이 응원하는 분들 글 남긴 거 좀 보시라. 네. 많은 사람들이 김상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옆 지금 가족들이 막 얘기하는 거 나는 다 들리는데. 좀 많이 들리네요, 오늘. 재밌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집이 좁아. 방을 하나 갖고 싶어. 네, 그래서 그분들. 요번에 이제 이분들이랑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일본에 이제 니가타 여행 가고 큐슈 여행 가고 막 이런 여행기를 블로그에 올리니까 이분들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제 블로그를 그 번역을 해서 또 다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성적이시네. 나는 일본에서 이 팬들은 진짜 뭔가 이렇게 갈 때는 되게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덕질이. 예전에 제가 예전에 이분들이 한국에 여행 올 때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을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에반게리온 기념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수건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딸기 우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거를 옛날에 블로그에 일본 여행 갔다가 나 이 딸기 우유 좋아한다고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걸 다 보고 사가지고 선물로 갖다 주시고 막 그러거든. 일본 딸기 우유? 이치고 미루크라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 이제 하다가 이분들이 제가 이제 규슈도 가고 니가타도 가는데 왜 자기네 그 고향인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시는 곳은 와카야마거든요. 와카야마라는 곳에 안 오냐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이번에 와카야마에 와서 이제 당신들 그 집에서 이렇게 하루 지내라 그래서 갔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연세가 한 70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한 70 다 돼가시는 것 같아요. 뭐, 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나이를 묻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손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분들이. 손주가 고등학생이고 막 그러니까 나이는 사실 꽤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팬들이구나.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한참 왜 그 겨울 연가라든지 연사마 열풍일 때 일본 아주머니들로서 한국 드라마 이렇게 열심히 보시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행 가고 막 이런 거 친구들끼리 셋이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오고 막 그랬던 거지. 그 덕질 구력이 한 30년이 돼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얘기했더니 괜찮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한국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야, 1세대 K 한류 팬들.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인생을 바꾸려면 3간을 바꾸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관이요, 관? 3간. 간? 시간, 공간, 인간.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시간을 바꾸든가 아니면 내가 주로 지내는 공간을 바꾸든가 아니면 내가 주로 만나는 인간을 바꾸든가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제일 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정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막 이렇게 삶이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요. 공간을 한번 바꿔봐라. 어쩌면 네가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네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바꾸거나 어, 아니면 너의 주된 활동 무대를 한번 바꿔봐라. 그 공간만 바꿔도 인생이 확 바뀌어요. 네, 늘 지내는 어떤 공간에서. 음,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외국어 공부가 결국은 이 삼간을 다 바꿔주는구나. 음,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나 진짜로 여기 그 일본인 그 가정에서 내가 가정집에서 1박을 보낸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 여행 와서는 갈 수가 없는 공간에 내가 가서 묵어본 거지. 네, 그리고 거기서 보내는 시간 내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이 시간은 정말로 너무나 즐거우면서도 되게 뭐랄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나보고 그 얘기를 해. 당신들도 되게 신기하다고. 어떻게 당신들이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봤는데 그 드라마를 만든 PD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고야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명승지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찰 순례도 같이 다니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랐던데, 그러니까 시간도 달라지고 공간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외국어 공부는 참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많이 가져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AI 스마트폰 핑계를 대면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겠다라는 트렌드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군요. 그건 마치 저거하고 비슷한, 몰라,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자동차가 나왔으니까, 야, 이제 전동 휠체어가 나왔으니까, 굳이 안 걸어 다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전기 자전거가 너무 편하긴 한데, 난 당분간 전기 자전거를 탈 생각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언덕길을 내가 막 내 힘으로 페달을 밟아서 기아 조정해가면서 언덕길을 올랐을 때 그 힘들여서 고개 정상에 탁 올랐을 때 느낄 수 있는 쾌감 있잖아요. 네. 난 그거를 자전거 모터한테 양보하고 싶지가 않거든. 개인적으로 나는 어차피 이제는 저는 지금 제 나이 뭐 55, 그래도 20, 3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20, 30년 동안 뭘 할까 생각해보면 그나마 제일 나한테는 재미난 도전인 게 매년 그래도 새로운 하나의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 이거 이상 가는 도전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교토를 지금 1박, 2박 정도 하셨죠? 3박 했어요. 교토에서. 3박이요? 교토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교토는 이번이 2번째예요. 아니, 교토, 우리 경주 생각하면 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토는, 제발 여러분, 교토를 한 번이라도 오신다면 4월 첫째 주에 오세요. 벚꽃이 그냥 죽여요. 내가 갔을 때는 살짝 늦었는데도 가는 곳곳마다 다 벚꽃이어서 너무 예뻤어. 그리고 그 철학의 길이라고 이제 은각사 가는 길에 이제 그 개천이 있는데 네. 그 겨울물에 벚꽃이 쫙 떨어져서 이렇게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이렇게 강물을 따라 쫙 와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쫙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강이 다 꽃잎으로 가득 이렇게 덮인 강이 있거든. 그거 보면 너무 예뻐요. 내가 그 사진 따로 올려드릴게. 그 사진을 그러면은 에피소드 표지 사진으로 쓰겠습니다. 아니, 그 교토는 사실 누구나 일본 여행을 시작할 때 한 번씩 가보는데 기억이 되는데, 우리 경주도 그렇지만 여러 역사적인 유적들이 많은 곳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미술관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나요? 사실 지금 이제 역사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교토 여행 중에 니조조라고 있어요. 니조조. 이게 이제 교토에 있는 그 성인데 이게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기 위해서 지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이 성에서 시작이 된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 막부를 처음 이제 간 사람이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그 막부의 마지막 쇼군, 에도 막부의 15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여기에서 이 대정봉환이라고 해서 왜 그 쇼군이 국가 통치권을 왕에게 이양하는 그걸 해요. 네.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미조조의,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 역사적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세운 성이기도 하고 그 막부의 마지막을 지켜본 성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전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미조조 갔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내가 나가사키를 갔었잖아요. 네. 네. 나가사키랑 후쿠오카를 갔잖아요. 네. 그 나가사키 후쿠오카가 사실은 이 도쿠가와 가문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막 사스마번이라든지 왜 조시번이라든지 이런 지방 토호들이 봉기를 한 거잖아요. 도쿠가와는 예전 세력,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유신 지사들, 그렇지. 유신 세력들, 예, 신구의 대결. 그렇죠. 신구의 대력. 자, 근데 이 신구 세력의 대결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도쿠가와 막부가,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새로운 유신 지사들이 막부에 대해서 대항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네덜란드로부터 계속 오는 새로운 서양 문물이라든지 기술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막부에서 세국 정책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약간 어떤 그런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개혁을 해야 되고,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개방하고 개혁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이들이 유신지사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그냥 도쿠가와 쇼군들, 이 막부를 치려고 하니까 약간 좀 정치적 이 분기가 빈약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막부를 치는 게 아니라 천황을 옹립하겠다. 이제는 막부가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뺏어서 천황에게 바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 시절에 막 신센구미라든지 료마가 간다라든지 일본 근대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때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되게 뭐랄까 정치적 결단을 내려요. 그러고는 평화적으로 그냥 이 젊은 유신지사들에게 사실은 항복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오케이, 알았다, 니들 말대로 그러면 나는 권력을 천황에게 이양하겠다 하고 그냥 물러나 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분이 그래도 막부의 쇼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자하고 싸우면은 싸울 수도 있지. 근데 혹시 우리 박 부장님 서울의 봄 영화 봤어요? 네. 서울의 봄 영화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 왜 죽자하고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병들이 죽을 것 같잖아. 네.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네. 저쪽 사병들도 사실은 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그냥 동원하니까 끌려 나온 애들인데, 쟤들을 포로 쏴서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물러나잖아요. 네. 이태신 장군이. 네. 나는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왜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욕이 없는 사람은 그 희생을 치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악당에게 결국은 굴복당하잖아요. 네. 나는 도쿠가와 요시노부도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신지사들이 막 들끓고 일어났을 때 사실은 막부의 마지막 무력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이 결사항전 한 번쯤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이분이. 안 하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 그냥 권력을 천황한테 넘길게. 자, 그래서 이분이 막부를 접음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완전히 개혁을 하고 이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인데, 생각해봐요. 천황이 뭘 한 게 아니야. 천황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저 젊은 애들이 저 지방에 있는 시골 출신, 왜냐하면 규슈 이게 나가사키 쪽 완전 저 끝이 바닷가니까 시골에 있던 젊은 애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는 일본을 개혁을 해야 된다. 도쿠가와 막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는 나한테 권력을 줬단 말이야. 자, 이 천황이 결국은 일본의 국력이 강해지고 무력이 강해지니까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네. 나는 이조조를 이렇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 그때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고 그냥 버텼으면 조선은 혹시 식민지를 신세를 면할 수 있었을까? 대동아 전쟁은 없었을까? 2차 대전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거 왠지 얼터너티브 히스토리 드라마로 만들고 싶네요. 그렇지? 네. 도쿠가와가 실제와 다른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흘러 하고 다시 그 배경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역사가 바뀐 상황에서 2024년 놓고 드라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이 마지막 쇼군이 매력 있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분 이렇게 물러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전국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온천욕하고 꽃놀이하고 놀러 다녔어요. 그냥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물러나서 그리고 그냥 그리고 원래는 되게 영민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내가 보기에 아마 영민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한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 교토를 저도 가봤지만 별로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감흥이 없었던 게 역사를 공부를 안 하고 가서 그랬던 것 같아. 그렇구나. 예. 뭐 모르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경주구나 이러고. 그렇지.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에이 똑같은 거 반복이네. 그치. 뭐 은각사, 금각사 이름도 비슷하고 킹카쿠지. 예. 다음에 조금 유튜브라도 보고 가야겠다 싶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그래도 책 소개하는 유튜브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 30개 도시, 30개 도시로 읽는 일본사라는 책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책이 진짜 좋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책이 왜 좋으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그냥 도쿄라든지 오사카 큰 도시만 우리는 알고 있고, 가이드북에서 다루는 역사는 좀 되게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정말로 그냥 그 소도시 하나하나의 그 도시의 역사를 갖다가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소도시 여행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 좀 트렌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또 뭔 줄 알아요? 엔저도 있는데, 엔 야스이라 그러더라고. 오늘 그 만난 일본인 친구들이 엔 야스이 덕을 좀 보십니까? 하고 물어보던데, 그 엔저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소도시에는 저가 항공사가 취항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항공료가 특히 더 싼 거예요. 왕복이 15만 원 막 그렇대요. 그러니까 왜 가끔씩 사람들이 제주도보다 일본 항공권이 더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내가 올 때 보니까 오사카나 도쿄는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큰 항공사들이 여기는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일본의 소도시로는 한국에 저가 항공사들이 들어가고, 거기는 가격이 또 이렇게 경쟁이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간사이 공항 들어올 때는 좀 워낙 간사이 공항 큰 공항이잖아요. 1시간 넘게 수속하는데 걸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니가타 갔을 때는 거기는 한 10분 만에 입국 수속 끝났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워낙 여행자가 별로 안 오는 도시라서 가면 되게 융숭한 대접받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일본 소도시 여행 되게 매력이 있으니까 30개 도시로 읽는 일본사 책을 보시고 나서 흥미가 생긴 곳이 있으면 가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교토를 예전에도 되게 와서 좋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MBC에서 생활할 때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든 적이 있었어요. 길게. 그 길게 힘든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냐면 32권짜리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책 알아요? 그거 본 거는 엄청 긴 그렇지. 엄청 긴 시리즈 있잖아요. 32권짜리.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람들한테 절치부심하고 이렇게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왜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래 싸움을 그닥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다 노부나가라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싸움을 잘하지. 근데 그냥 이에야스는 싸울 때가 되면은 버티는 거야. 안 싸우고 참고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 잘하는 애들이 오다 노부나가랑 막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케다 신겐 막 이런 애들이 지들끼리 싸움 잘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다 죽고 마지막에 남은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게다가 이 책이 또 32권짜리 시리즈인데 약간 나는 일본판 무협지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역사소설이 되게 긴 그거라서 저는 힘든 시절에 그 책을 천천히 한 권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에야스처럼 이 수치심을 견디면서 좋은 날을 기다리자라고 했었거든. 그러다 보니 내가 딱 갔을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막부를 연 미조조에 갔을 때 느낌이 어땠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서는 이에야스보다 오히려 도쿠가와 요시노부 마지막 쇼군을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에야스가 그러면은 요시노부의 조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15대 쇼군이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대 쇼군이고 막부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일본 가본 지가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일본은 지금 오셔야 됩니다. 890원 막 그래. 엔화 진짜 싸. 그래 또 저는 또 사람 많은 거, 사람 몰려가면 이상하게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몰리면 그 안에 가보면 물가는 이제 저렴할 텐데, 가는 항공편이 비쌀 것 같아서 아예 지레 포기를 했었는데, 이 30개 도시로 있는 일본사 한번 살펴보면서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저가항공사. 매력적인 작은 도시들 많아요. 요 30개 도시로 있는 일본사 보시고 짚어서 가보신 곳이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갔던 그 규슈 올레길 걷기 위해서 갔다가 그 책 읽고 이제 나가사키라든지 후쿠오카를 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책 읽고 가서 보면은 이 대정봉환, 그러니까 이 막부에서 이 권력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신센구미, 신센조가 활약하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었죠. 그때 배경으로 한 또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애니메이션에. 많죠. 되게 카레지당. 스펙터클한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카리지다도 그렇고. 맞아. 왜냐면 한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로 가는 이 과도기 때 일이니까 인물도 많았고. 알겠습니다. 아주 뜻깊은 여행 하고 계시네요. 자, 오늘 또 일요일 밤인데. 그렇죠. 예, 멀리 또 가셔서 또 길지 않은 여행이라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모국어를 이렇게 또 뜯으니까 좋으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주말에 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에서